찬스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선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허위 조작 정보 금지법에서 그 권력자 등이 그 징벌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으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비판이 있고요. 유통이 금지되는 그 허위 정보 요건 중에 그 공공의 이익이 그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그 요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명확성과 과잉금칙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야권이나 그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지적이고요. 언론계에서도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견해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역할이 아닐 때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인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피해를 봐도 참아라 하는 것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20년 동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왔는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법적 소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이 실제로 정론집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론을 지키라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언론인들이 사회적 칭송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불법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해 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만 이번에 수정안을 한 것은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 단순한 착오에 의한 허위 정보는 그것까지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다라는 헌재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진짜 단순한 착오,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방송통신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 대상에서 이것은 악의적인 그리고 고의성을 가진 불법 조작 허위 정보다 하는 부분은 또한 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분만 받겠습니다. 경향신문 심윤지 기자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MBN의 장가희 기자 계속 손을 들어 두 분만 질문을 받고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청년위원장을 특별히 배석시킨 것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대대신 답변하라고 와 있는데 괜히 온 것 같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질문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장가희 기자 질문에 청년 질문을 기대해 보면서 아닙니다. 예, 우선 먼저 경향 심윤지 기자 질문권 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심윤지입니다. 그 전당대회 때부터 당정대 원팀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혁입법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좀 계속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 그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말씀도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엇박자라는 단어는 언론인들이 쓴 거 아니신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질문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시는데 엇박자 내면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언론인들이 주로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국직국치간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 조율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취임 직후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도와준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 도와준 사람들 다 임명했다고 탕평책했다고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치한 사람이 탕평책 합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당직 인선에 대해서 언론의 비난이나 비판을 안 받은 사람이 저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역사적인 내란 청산, 개혁 입법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표를 하루하루 합니다. 이런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의 자기 정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묵묵하게 하루하루 당대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표님께서 두 분 정도 더 받으신 이유가 이 질문이 나올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 기자님들에게 평소에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당대표 취임하고 100일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언론인들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께서 국무회의나 또 업무보고나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대외 행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으로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만나면 오프 더 레코드 이렇게 딱 걸어도 때로는 다 보도하거나 다 정보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당정대 원팀으로 가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 말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접촉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이렇게 판이 벌어졌으니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더 받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으로서 여태 계속 설명해왔던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TV조선 고승현 기자님 계속 손을 들어서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 달 전쯤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다 끝났습니까? 딱 한 분만 더. 예. 어디십니까? 전자신문. 네? 전자신문입니다. 네, 전자신문요?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네.
아까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 말씀하셔서 지금 자주파 동맹파로 일컬어지는 대북 정책 이견에 관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저번에도 통일부가 이제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오늘도 이제 정세현 장관 이름도 얘기를 하셔서 조금 뭐 자주파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처 내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보수화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지선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도 북한 통일정책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감옥을 간 것도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모든 모순의 기본은 분단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해야 하겠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은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의 문제 그 화두였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제 지역구 유권자셨습니다. 동교동에 가끔 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기재견문에 썼는데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그런데 2000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그것은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사전 정지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엘고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평양행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남북 관계의 빗장을 여는 것,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다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의 주요한 정책이었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바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그 끝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원래 3만 명 남북 노동자가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성은 그렇습니다. 2만 7천 명 북한 노동자, 27만 북한 노동자, 3만 남쪽 노동자. 3만 명이 북한 개성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 시간이 4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개성공단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것은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닫혀진 것, 금강산 관광이 닫혀진 것, 제 개인적으로도 천추의 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열어야 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본을 포함한 수출 물동량이 부산에 모이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로 유럽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남북이 실제로 대화하고 그런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 여러 가지 지혜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자주파다, 동맹파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파만 있습니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숨구멍이다. 이 숨구멍을 트여야 됩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좀 열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당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